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하반기 마지막 날에도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먼저 7월 1주차 상장 일정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에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2일에는 이노스페이스, 3일에는 하스, 이렇게 연속해서 연달아 상장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리츠나 이노스페이스는 사실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거라는 100% 확신까지 갖고 참여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반, 기대감 반, 이런 마음으로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노스페이스와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한꺼번에 상장의 체크포인트들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노스페이스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소형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한 국내 최초의 민간 기업이었어요. 요 자체로서의 상징성이 꽤 크기는 했고요. 그래서 K 스페이스 X다라는 별명이 붙은 회사였죠. 공모가는 43,300원,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겠습니다. 앞서서 상장을 했던 하이젠 R&M 그리고 HVM이 모두 우리 사주에서 미달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노스페이스는 조금 더 불안하긴 했는데요. 다행히 우리 사주에서 미달이 없이 전부 다 소화가 됐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공모가가 상단에 초과하진 않았고 상단에 그냥 확정이 되기도 했고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참여도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봤어요. 아무튼 굉장히 다행인데요. 최종 확약 비율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수요 예측대 1.99%에서 배정 후에는 1.88%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여전히 거의 없는 수준인 거고요. 제대로 잘 잡아주지는 않은 느낌이긴 하죠.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가능 물량을 계산을 하면 당연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확약이 매우 낮기 때문에 29.68%에서 29.49%로 소폭 감소했고요.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1,19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1,000억 원이 넘으니까 좀 무겁죠. 당연히.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54.15%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국내 기관이 28.58%, 그리고 일반 청약자 12.03% 순서입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이 50%를 넘어요. 과반수 이상. 자,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 누구냐? 대부분은 벤처금융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하면 그들의 투자 단가를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2,136원, 4,749원, 13,538원, 18,610원, 38,800원 요렇습니다. 전부 공모가인 43,300원보다는 아래이기 때문에 VC들의 엑시트 가능성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그나마 기존 주주가 다 소액 주주가 아니라 기관들의 비중이 훨씬 높은 거니까요. 뭔가 상장일에 수익 구간을 만들면서 엑시트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건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사주의 청약률은 다행히 100%, 전부 다 소화가 됐고 최종 확약은 1.88%로 너무 낮았고요.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29.49%,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은 기존 주주였어요. 기존 주주의 대부분은 벤처금융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유통 가능 금액은 약 1,197억 원, 시가총액은 약 4,060억 원으로 확약도 낮고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막 상장일의 수급이 완전히 상급으로 좋은 게 아니라서 약간 불안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최근에 유통가능 금액이 1,000억 원대를 보였던 비슷한 규모의 공모주들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그리드 위즈, 오상헬스케어, DS단석, LS머티리얼즈, 컨택 요 정도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리드 위즈부터 LS머티리얼즈까지는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 구간이 오히려 더 크게 나왔어요.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컨택이 너무 마음에 콱 걸립니다. 왜냐? 같은 우주 테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컨택이 상장일에 손실을 줬다는 게 뇌리에 확 박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얘기했듯이요. 컨택은 무려 4종목이 동시 상장이었습니다. 메가터치, 큐로셀, 컨택, BI 매트릭스까지. 게다가 이 당시에 수급이 조금 약했던 터라서요. 무겁고 수요 예측 결과가 별로였던 컨택에는 완전히 수급이 붙지가 않은 거죠. 외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이노스페이스는 지금 수요 예측이 나쁘진 않았고 또 단독 상장 일정이니까 컨택보다는 기본적으로 낫지 않겠냐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조건 속에서 상장을 했던 컨택이 시초가가 마이너스 12% 정도로 출발을 했었으니까 이노스페이스는 단독이고 혹시나 마이너스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해도 그 폭이 막 별로 깊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내 맘대로 주가 계산 참고차 해볼 텐데요. 요즘에는 수급이 약간 약해졌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잡지 않고 26년 추정순이익을 20%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온 고순이익 130억 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제노코의 퍼가 매우 높아서 계속 시끌시끌했잖아요. 제노코를 제외한 한국항공우주와 오르비텍의 24년 1분기 연환산 순이익 기준에 평균 퍼인 35.60배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49,369원으로 산출이 됐어요. 공모가 43,300원보다는 14% 정도가 높은 수준. 우리가 앞에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해봤을 때 계속 좀 공격적으로 적용을 했죠. 26년 추정순이익을 할인 없이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0% 할인이 들어간 거고요. 즉 비교적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 수치라는 건데 그럼에도 공모가보다는 높게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 구간을 줄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할인 없이 계산을 한다면 공모가보다 약 88%나 높은 가격대가 산출이 된다는 거 참고만 하시고요. 현재 장외 시세는 63,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공모가보다 45% 높은 수준입니다. 요게 좀 심리적인 허들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수익 구간이 나오더라도 50%를 넘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또 모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하면 이게 유통가능 금액도 1,000억 원이 넘고 시가총액이 4,0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확실히 공모주로서 꽤 무겁습니다. 지금 같은 수급 상황이라면 더더욱이 그렇고요. 게다가 최근에 시초가에 매도를 하는 게 선방이다 라는 케이스가 자주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무거운 이노스페이스는 시초가 매수세가 훨씬 더 약하고 매도는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쩌면 시초가 마이너스 출발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앞에서 네 종목이 동시 상장을 했던 컨택의 시초가가 마이너스 12% 정도였던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그 손실폭이 아주 깊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냥 느낌상 매우 약하게 공모가랑 별 차이 없이 출발을 해서 그 이후에 좀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상장을 겪어봐야 알겠죠? 저는 그래도 30에서 40% 정도의 수익 구간 목표로 1차적으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노스페이스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청약을 했다면 손익분기점이 23%, 주가로는 53,260원 정도가 되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청약을 하셨다면 27%, 55,000원 위에서는 팔아야 이자와 수수료 떼고 남는 게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았어서요. 수익을 내는 게 쉽지는 않겠어요. 부디 30% 위에서 다들 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랜만에 리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의 상장일 체크 포인트 진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공모가는 3,000원이고요.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둘 중에 한 곳에서 배정을 받았을 겁니다. 자, 리츠는 우리 사주는 없고요. 기관, 일반 투자자 미달 없이 다 소화됐고요. 최종 확약은 1개월 0.12%, 거의 없는 수준인 거고 요거를 적용을 하면 최종 유통가능 주식수는 2,413만 8,082주, 공모가 3,000원 기준으로 약 72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리츠치고 좀 무거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 주주는 전부 다 기관 투자자들인데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유입된 이들의 투자 단가는 4,850원이었습니다. 이후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펀드의 순자산가액이 떨어지면서 공모가는 당시 투자 단가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낮아진 거죠. 그래서 기존 주주의 매도 물량은 상장일에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1년 이후에 상장을 했던 최근 리츠들, 기초자산, 배당 수익률, 공모 규모, 상장일의 시초가, 고가, 종가의 수익률, 그리고 최고가, 현재 주가까지 한 장에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6월 28일 현재 주가부터 가장 오른쪽 칸에 보시면 이 중에서 공모가 5,000원을 상회하는 스펙은 단 2개입니다. 코람코 더원리츠와 삼성 FN리츠. 그 밖에는 다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고요. 보통 3,000원에서 4,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죠. 3,000원보다 낮은 거는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 딱 한 개입니다. 그래서
신한 글로벌 액티브가 아예 3,000원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마이너스가 날 확률은 확률상으로는 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가치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그리고 보통 리츠는 상장일에 반응이 거의 없는데요. 그나마 반응이 나온다고 하면 10%에서 한 20% 정도. 심지어 가장 최근 들어서 상장했던 리츠들은 마이너스도 나고 매우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상장일부터. KB스타리츠, 한화리츠, 삼성 FN리츠. 근데 다행인 건요. 리츠는 기본적으로 배당주잖아요. 그래서 예상 배당 수익률을 공모가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 건데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면 그만큼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갈 테니까 낮아진 주가에서는 그 배당 수익률을 노리는 배당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단기간에 공모가 근처까지 올려놓기는 하더라고요. 주가를. 그래서 혹시나 신한 글로벌 액티브리츠가 상장일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당일 바로 자르려고 하지 않고요. 잠깐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낮은 가격에 더 매수를 해서 기다린다거나. 예, 얘는 반기 배당하는 상품이었고 결산월이 2월과 8월이거든요. 즉 8월 31일 기준으로 이 리츠의 주주라고 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월 31일이 배당 기준일이 되는 거지 이때 배당이 바로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로 확정이 되면 아마 이사회 결의 거치고 뭐 해가지고 배당 받기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원 기준 연한산 8.5% 확정해서 준다고 했었고요. 네, 이번 리츠는 신한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2%, 한투는 2.2%, 그러니까 약 60원 이상 올라준다고 하면 그래도 수익이 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래에셋 비전스펙 6호보다는 차라리 리츠를 노려보자 라는 생각이었던 거고 너무 오랜만에 리츠가 상장을 하고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예상이 안 되긴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좀 큰 행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굉장히 습하고 불쾌지수도 높은데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리츠의 상장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건강 조심하세요.